저 전산 시스템 제가 확인해 봐도 될까요? 폐지판 돈을 입금하러 온 할머니가 멈춰버린 은행 전산 장비 앞에서 말했습니다. 은행 직원들은 할머니를 비웃기 시작했어요. 그때 할머니를 지켜보던 은행장이 말했습니다. 어르신은 대체 누구십니까? 할머니는 조용히 3분만 달라고 얘기합니다. 잠시 후 은행에는 알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지금 어디서 보고 계신지 댓글 남겨주시면 그곳으로 좋은 기운 가득 보내드리겠습니다. 2025년 12월 서울 시내 한복판. 스카이은행 본점 앞 거리는 늘 그렇듯 바쁘게 돌아가고 있었어요. 출근길 직장인들, 관광객들, 그리고 어디선가 들려오는 자동차 경적 소리. 그 모든 소음 사이로 한 할머니가 천천히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등에는 낡은 리어카, 손에는 꾹 쥔 지폐 몇 장. 할머니의 손등은 거칠었습니다. 세월이, 노동이, 그리고 외로움이 새겨진 손이었죠. 폐지를 팔아받은 돈은 10,000원이 조금 넘었습니다. 이 돈을 통장에 넣으려고 할머니는 이곳까지 온 것이었어요. 할머니의 옷은 낡았습니다. 색이 바랜 점퍼에는 여기저기 때가 묻어 있었고 바지 무릎 부분은 해져서 실밥이 보였습니다. 아침부터 폐지를 주우느라 흘린 땀은 등과 이마에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겨울이었지만 리어카를 끌고 골목을 오르내리면 땀이 났습니다. 스카이은행 본점. 유리로 된 회전문 너머로 보이는 로비는 깨끗했어요. 대리석 바닥은 빛이 날 정도로 반질거렸고 천장에 매달린 샹들리에는 은은하게 빛을 뿌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에게 그 빛은 너무 환했어요. 마치 자신을 비추지 말라는 듯 그렇게 느껴졌죠. 회전문을 밀고 들어서는 순간 로비 안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따뜻한 남방 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할머니는 잠시 멈춰 섰습니다. 로비 안쪽에는 사람들이 가득했습니다. 정장 차림의 직장인, 명품 가방을 든 중년 여성, 그리고 어린아이 손을 잡고 온 젊은 엄마까지 모두가 자신의 일에 바빴습니다. 할머니는 조심스럽게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리어카는 밖에 세워두고 왔지만 몸에서 나는 땀 냄새와 폐지 냄새는 쉽게 사라지지 않았어요. 할머니 자신도 알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자신을 피한다는 것을. 그래서 더 작아졌죠. 어깨를 움츠리고 시선을 바닥으로 떨구고 최대한 눈에 띄지 않으려 했습니다. 대기 번호표를 뽑았습니다. 286번. 전광판에는 지금 231번 고객이 호출되고 있었습니다. 한참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할머니는 구석 의자에 앉았습니다. 푹신한 쿠션이 낯설었습니다. 평소 앉던 길가, 계단이나 공원 벤치와는 달랐습니다. 할머니가 자리에 앉자 옆에 앉아있던 젊은 여성이 슬쩍 자리를 옮겼어요. 아무렇지 않은 척이었지만 할머니는 알았습니다. 냄새 때문이라는 것을. 조금 떨어진 곳에 앉은 중년 남성도 코를 찡그렸죠. 눈살을 찌푸리며 핸드폰만 들여다봤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245번 고객님, 3번 창구로 오십시오. 전광판 숫자가 하나씩 올라갈 때마다 할머니는 손에 쥔 번호표를 확인했습니다. 아직 멀었습니다. 할머니는 가방에서 작은 물통을 꺼내 물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목이 말랐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한 여직원이 할머니 쪽으로 걸어왔어요. 2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단정한 유니폼 차림의 여성이었습니다. 그녀는 할머니 앞에 서더니 공손하지만 어딘가 불편한 표정으로 말했죠. 어르신, 혹시 간단한 업무시라면 저쪽 무인 창구 이용하시는 게 더 빠르실 텐데요. 할머니는 고개를 들었어요.
여직원의 눈은 할머니를 제대로 보지 않았습니다. 시선은 옆으로, 위로, 어디론가 흘러갔죠. 여직원은 살짝 뒤로 물러서 있었습니다. 거리를 두고 있었어요. 통장에 입금만 하려고요. 할머니의 목소리는 작았습니다. 그럼 더더욱 무인 창구가 편하세요. 저쪽으로 가시면 됩니다. 여직원은 손으로 방향을 가리켰어요. 빨리 자리를 옮겨달라는 뜻이 역력했습니다. 다른 고객들의 시선도 신경 쓰이는 듯 했죠. 할머니는 그쪽을 바라봤습니다. 무인 창구 앞에는 이미 몇 명이 서 있었어요. 할머니는 가방을 열어 안을 보여줬습니다. 지폐 몇 장과 함께 작은 봉투에 가득 담긴 동전들이 있었죠. 폐지를 팔 때 받은 잔돈이었습니다. 동전도 입금해야 해서요. 무인 창구는 안 되잖아요. 여직원의 표정이 굳었어요. 동전 입금은 창구에서만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여직원은 대기 시간을 말하며 다시 한번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죠. 그럼 대기 시간이 꽤 길 텐데요. 말투는 여전히 공손했지만 빨리 나가셨으면 하는 마음이 역력했어요. 할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고개만 끄덕였죠. 여직원이 돌아서자 할머니는 다시 의자에 앉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보안 요원이었어요. 50대쯤 되어 보이는 제복을 입은 남성이 할머니 쪽으로 다가왔습니다. 그의 눈빛은 날카로웠죠. 마치 할머니를 경계하는 듯한 시선이었습니다. 몇몇 고객들이 민원을 넣었던 모양이었어요. 어르신, 여기 오래 앉아 계시는데 무슨 일이세요? 번호표 기다리고 있어요. 할머니는 번호표를 보여줬습니다. 보안 요원은 전광판을 보더니 한숨을 쉬었어요. 아직 한참 남았네요. 밖에서 기다리시다가 가까워지면 들어오시는 게 어때요? 여기 다른 고객분들도 계시고. 그 말의 진짜 의미를 할머니는 알았습니다. 냄새가 난다는 것, 다른 고객들이 불편해한다는 것, 그러니 나가달라는 뜻이었죠. 할머니는 아무 말 없이 일어섰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띠리리리링. 로비 전체에 날카로운 경고음이 울렸습니다. 사람들이 일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천장에 달린 전광판이 깜빡이더니 숫자가 멈춰버렸습니다. 방금까지 251번 고객을 부르던 화면이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창구 직원들이 키보드를 두드렸지만 화면은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뭐야, 왜 이래? 시스템이 먹통이에요. 직원들 사이에서 당황한 목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고객들도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는 핸드폰을 꺼내 모바일 뱅킹을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그것마저 접속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때 보안 요원의 무전기에서 급박한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본점 전산실, 전국 지점 전산 마비 확인. 반복합니다. 전국 지점 전산 마비. 로비 안 공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었어요. 사람들의 얼굴에 불안이 번졌습니다. 전산 마비? 전국? 이게 무슨 일인가? 내 돈은 괜찮은 건가? 수많은 질문들이 공기 중에 떠돌았죠. 할머니는 그 혼란 속에서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그때 로비 한쪽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습니다. 한 남자가 급하게 뛰어나왔습니다. 40대 초반쯤 되어 보이는 단정한 정장 차림의 남성이었어요. 얼굴은 창백했고 이마에는 식은땀이 맺혀 있었습니다. 그는 스카이은행의 은행장 강민준이었죠. 강민준은 로비를 가로질러 전산통합센터 쪽으로 달려갔습니다. 직원들이 그 뒤를 따랐습니다. 고객들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그 광경을 지켜봤습니다. 할머니도 그 모습을 봤습니다. 젊은 은행장의 뒷모습, 달려가는 발걸음, 그리고 그가 사라진 복도 너머에서 들려오는 낮고 둔탁한 경고음. 띵! 그 소리는 다른 사람들 귀에는
그저 기계음으로 들렸을 거예요. 하지만 할머니의 귀에는 달랐습니다. 할머니는 그 소리에 반응했죠. 마치 무언가를 알아챈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할머니의 눈빛이 변했어요. 멍하던 눈동자에 초점이 생겼습니다. 흐릿하던 표정이 날카로워졌죠. 할머니는 천천히 그 소리가 나는 쪽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복도 끝 전산통합센터. 그곳에서 울려 퍼지는 경고음 속에는 미묘하게 어긋난 리듬이 있었어요. 일정해야 할 박자가 조금씩 틀어져 있었습니다. 보통 사람은 절대 알아차릴 수 없는 아주 작은 차이였죠. 하지만 할머니는 알았습니다. 그 소리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고쳐야 하는지. 로비는 여전히 혼란스러웠어요. 사람들은 불안해했고 직원들은 당황했으며 보안 요원들은 상황 파악에 급급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소음 속에서 할머니만은 고요했죠. 할머니는 손에 쥔 번호표를 내려다봤습니다. 286번. 이제 이 번호는 아무 의미가 없었습니다. 전산이 멈춰버렸으니까요. 하지만 할머니에게는 다른 것이 떠올랐습니다. 아주 오래전의 기억. 지금은 희미하지만 그때는 선명했던 어떤 순간들. 할머니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스쳤다가 사라졌습니다. 할머니는 번호표를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전산통합센터가 있는 복도 쪽으로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보안 요원이 할머니를 막아섰습니다. 어르신, 저쪽은 출입 금지 구역이에요. 할머니는 멈춰 섰습니다. 하지만 시선은 여전히 복도 너머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경고음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점점 더 불규칙해지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과연 할머니는 이 시스템 마비의 원인을 알고 있는 걸까요? 그리고 폐지를 줍던 이 할머니는 대체 누구일까요? 전산통합센터 앞은 아수라장이었어요. 복도 한쪽에 모여선 전산팀 직원들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누군가는 노트북을 들고 있었고 누군가는 핸드폰으로 통화 중이었죠. 하지만 모두의 표정은 같았습니다. 당황과 불안, 그리고 두려움. 은행장 강민준이 복도 끝에 나타나자 사람들이 일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상황 보고. 강민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호했어요. 전산팀장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5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안경을 쓴 남성이었죠. 그의 이마에도 땀이 맺혀 있었습니다. 전국 지점 전산이 동시에 다운됐습니다. 원인 파악 중입니다. 원인을 물은 게 아니라 복구 방법을 물은 겁니다. 강민준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전산팀장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그때 젊은 직원 하나가 센터 안쪽에서 뛰어나왔습니다. 팀장님, 백업 시스템도 응답이 없습니다. 그 한마디에 복도 공기가 얼어붙었어요. 백업마저 작동하지 않는다? 이건 단순한 장애가 아니었습니다. 뭔가 근본적으로 잘못된 것이었죠. 강민준의 얼굴이 더욱 굳어졌어요. 그는 전산팀장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백업도 안 먹습니까? 예. 현재로선. 전산팀장의 목소리가 떨렸죠. 강민준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이미 최악의 시나리오들이 그려지고 있었어요. 그때 비서실장이 급하게 복도를 달려왔어요. 은행장님, 언론사에서 연락 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비서실장은 잠시 망설이다 말을 이었죠. 금융감독원에서도 상황 보고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강민준의 주먹이 저절로 쥐어졌습니다. 언론, 금감원,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거래가 멈춰 있을 수많은 대기업 결제들. 모든 것이 한꺼번에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복구 예상 시간은
강민준의 질문에 전산팀 직원들이 서로 눈치만 봤습니다.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원인도 모르는데 복구 시간을 어떻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전산팀장이 입을 열었습니다. 최소 2시간. 아니, 상황에 따라. 상황에 따라는 무슨 소립니까? 정확한 시간을 주십시오. 강민준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복도에 긴장감이 팽팽하게 흘렀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복도 저편에서 할머니가 천천히 걸어오고 있었어요. 보안요원이 막아섰지만 할머니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니, 멈출 수 없었죠. 할머니의 시선은 전산통합센터 문 너머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띵, 띵, 띵. 경고음이 계속 울리고 있었어요. 할머니는 그 소리를 듣고 있었습니다. 귀를 기울이고 박자를 세고 리듬을 파악하고 있었죠. 다른 사람들에게는 그저 시끄러운 기계음일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에게는 달랐어요. 그 소리 속에는 패턴이 있었습니다. 일정해야 할 간격이 조금씩 어긋나 있었죠. 2초, 1.8초, 2.2초, 1.9초. 불규칙했습니다. 할머니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이건 단순한 시스템 다운이 아니었습니다. 할머니는 멀리서 전산 장비가 있는 쪽을 바라봤죠. 유리문 너머로 깜빡이는 표시등들이 보였습니다. 빨간불, 주황불, 그리고 꺼진 불들. 할머니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저 소리, 이상해요. 작은 목소리였지만 복도에 모인 사람들 귀에 들렸어요. 전산팀 직원들이 일제히 할머니 쪽을 돌아봤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의아함이 가득했죠. 저 할머니가 뭐라고? 전산 경고음이 이상하다고? 전산팀장이 미간을 찌푸렸어요. 그는 할머니를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낡은 옷, 거친 손, 구부정한 어깨, 그리고 어딘가에서 나는 냄새. 전산팀장의 입가에 비웃음이 스쳤죠. 할머니, 이건 컴퓨터예요. 기계 소리입니다. 그의 말투에는 무시가 담겨 있었어요. 주변에서 작은 웃음이 새어나왔습니다. 누군가는 한숨을 쉬었죠. 이런 급박한 상황에 폐지 줍는 할머니가 나서서 뭘 어떻게 한다는 건지. 할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시선은 여전히 전산실 쪽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은행장 강민준도 할머니를 봤어요. 잠깐 눈이 마주쳤습니다. 할머니의 눈빛이 예사롭지 않았죠. 단순히 구경하는 사람의 눈이 아니었습니다. 뭔가를 아는 사람의 눈이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그럴 여유가 없었습니다. 강민준은 다시 전산팀장에게 시선을 돌렸습니다. 지금 당장 복구하십시오. 방법이 없으면 외부 전문가라도 부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전산팀장이 고개를 숙였어요. 직원들이 다시 센터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복도에는 강민준과 비서실장, 그리고 보안요원과 할머니만 남았죠. 보안요원이 다시 할머니에게 다가왔습니다. 어르신, 여기 계시면 안 됩니다. 나가셔야 해요. 보안요원의 손이 할머니 팔에 닿으려는 순간 할머니가 한 발 뒤로 물러섰어요. 잠깐만요. 할머니의 목소리였습니다. 조용했지만 단호했죠. 보안요원이 멈칫했어요. 할머니는 다시 전산실 쪽을 바라봤습니다. 경고음은 여전히 울리고 있었죠. 띵, 띵, 띵. 할머니는 눈을 감았습니다. 귀를 기울였어요. 그 소리 속에서 무언가를 찾고 있었습니다. 보안요원은 난처한 표정으로 강민준을 쳐다봤어요. 강민준도 할머니를 보고 있었습니다. 이 상황이 이상했죠. 폐지 줍는 할머니가 은행 전산실 앞에서 경고음을 듣고 있다니. 할머니가 눈을 떴습니다. 백업 전환이 안 되고 있어요.
그 한마디에 강민준의 눈이 커졌어요. 할머니가 방금 뭐라고 했습니까? 백업 전환? 그건 전산 전문 용어였습니다. 그것도 아주 구체적인. 강민준은 할머니에게 한 걸음 다가갔습니다. 어르신, 방금 뭐라고 하셨습니까? 할머니는 강민준을 똑바로 봤습니다. 저 소리요. 백업으로 넘어가려고 하는데 계속 실패하고 있어요. 그래서 경고음 간격이 불규칙한 거예요. 강민준의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이게 무슨 일입니까? 폐지 줍는 할머니가 전산 시스템을 안다? 그것도 백업 프로토콜을? 강민준은 비서실장을 돌아봤습니다. 비서실장도 어리둥절한 표정이었습니다. 그때 전산실 문이 열리고 팀장이 다시 나왔어요. 은행장님, 확인 결과 백업 시스템 전환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한 것 같습니다. 그 말에 복도가 다시 조용해졌죠. 모두의 시선이 할머니에게 쏠렸습니다. 할머니가 방금 말한 게 맞았어요. 백업 전환 실패. 전산팀장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는 할머니를 봤죠. 할머니는 여전히 담담한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강민주는 천천히 할머니에게 다가갔어요. 어르신은 대체 누구십니까? 할머니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전산실 쪽을 가리키며 조용히 말했죠. 시간이 없어요. 지금 계속 시도하고 있는데 몇 번 더 실패하면 메인 시스템까지 손상될 겁니다. 강민준의 등에 식은땀이 흘렀어요. 메인 시스템 손상? 그건 복구 불가능을 의미했죠. 할머니가 잠시 망설이다 입을 열었습니다. 전산 시스템 제가 확인해 봐도 될까요? 그 말에 복도가 조용해졌어요. 과연 이 할머니는 정말 시스템을 고칠 수 있을까요? 그리고 할머니는 정말 누구일까요? 전산실 안은 전쟁터였어요. 모니터마다 빨간 경고창이 떠 있었습니다. 직원들은 키보드를 두드렸지만 화면은 변하지 않았죠. 누군가는 전화를 붙잡고 외부 전문가에게 문의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답은 같았어요. 최소 4시간은 걸립니다. 전산팀장이 강민준에게 보고했습니다. 은행장님, 복구 예상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조금이 얼마입니까? 강민준의 목소리가 차가웠어요. 처음엔 2시간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전산팀장은 말을 잇지 못했죠. 그의 이마에는 땀이 송글송글 맺혀 있었습니다. 옆에 서 있던 직원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시스템 구조가 예상보다 복잡해서 최소 5시간, 길면 8시간까지도. 강민준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5시간? 8시간? 그 시간 동안 전국 지점이 멈춰 있다는 뜻이었어요. 거래는 중단되고 고객들은 발을 동동 구르고 언론은 쏟아지고 금감원은 조사에 들어갈 것입니다. 강민준의 주먹이 떨렸어요. 그때 복도에서 할머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전산 시스템 제가 확인해 봐도 될까요? 복도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할머니를 봤어요. 전산팀 직원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는 코웃음을 쳤죠. 폐지 줍는 할머니가 전산 시스템을 확인한다고? 전산팀장이 앞으로 나섰어요. 은행장님, 잠깐만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강민준이 팀장을 돌아봤습니다. 팀장은 목소리를 낮춰 말했죠. 외부인을 전산실에 들릴 수는 없습니다. 보안 규정상, 지금 보안 규정 따질 때입니까? 강민준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팀장이 움찔했습니다. 하지만 은행장님, 저분은 그냥 폐지를 줍는. 팀장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강민준이 말을 잘랐습니다. 그 폐지 줍는 분이 백업 전환 오류를 마쳤습니다. 당신들보다 먼저. 팀장의 얼굴이 붉어졌죠.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안 됩니다.
우리가 해결할 수 있습니다. 조금만 시간을 주시면. 시간이 없습니다. 강민준의 외침에 복도 전체가 울렸어요. 전산실 안에 있던 직원들도 문 밖을 쳐다봤습니다. 비서실장도 긴장한 표정으로 지켜보고 있었죠. 강민준은 심호흡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차분하게 말했어요. 지금 전국에서 몇 명이 기다리고 있는지 아십니까? 우리 은행 고객만 수백만 명입니다. 대기업 급여 이체, 중소기업 결제, 개인 송금 모두 멈춰 있습니다. 팀장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강민준은 할머니를 봤습니다. 할머니는 조용히 서 있었죠. 전산실을 바라보며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강민준이 할머니에게 물었어요. 원인만이라도 짚어주실 수 있습니까? 강민준의 목소리에는 절박함이 묻어났습니다. 할머니는 잠시 강민준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죠. 3분이면 됩니다. 그 한마디에 복도가 얼어붙었어요. 3분? 전산팀 직원들의 웅성거림이 더 커졌습니다. 3분 만에 원인을 찾는다? 말도 안 되는 소리였죠. 하지만 강민준은 결심했습니다. 3분만 드리겠습니다. 원인만 파악해 주십시오.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죠. 전산실 문이 열렸습니다. 할머니가 안으로 들어서자 실내 공기가 달라졌어요. 직원들은 할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어떤 이는 의아한 표정이었고 어떤 이는 불쾌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죠. 한 젊은 직원이 중얼거렸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야? 옆 직원이 대답했어요. 그러게. 할머니가 전산을 안다고? 말도 안 돼. 그냥 운 좋게 맞춘 거겠지. 작은 목소리들이었지만 할머니 귀에는 다 들렸습니다. 할머니는 아무 말 없이 전산 장비 쪽으로 걸어갔어요. 전산 팀장이 뒤따라왔습니다. 그는 키보드 앞에 서더니 말했죠. 여기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모니터의 현재 시스템 상태가. 그런데 할머니는 키보드로 가지 않았어요. 대신 서버 렉이 있는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팀장이 당황한 표정으로 물었죠. 어르신, 거기는. 할머니는 서버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무릎을 굽혀 아래쪽 장비를 살폈어요. 등이 굽은 할머니에게는 힘든 자세였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개의치 않았죠. 귀를 장비 가까이 대고 들었습니다. 위잉, 위잉. 팬소리였어요. 할머니는 눈을 감았습니다. 소리에 집중했죠. 다른 장비로 옮겨가며 하나하나 들었습니다. 똑, 똑, 디. 하드디스크 작동음. 할머니는 다시 귀를 기울였어요. 전원 알림음도 확인했습니다. 작은 LED 표시등의 깜빡임도 지켜봤죠. 직원들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할머니를 봤습니다. 뭐 하시는 거야? 소리를 듣고 있어. 설마 소리로 고장을 찾는다고? 말도 안 돼. 웅성거림이 커졌어요. 하지만 할머니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계속 들었죠. 하나하나 꼼꼼하게. 1분이 지났습니다. 강민주는 시계를 봤어요. 할머니는 여전히 장비 옆에 무릎 꿇고 있었습니다. 2분이 지났습니다. 전산팀장이 안절부절 못했죠. 직원들도 점점 불편한 표정이 되어갔습니다. 그때 할머니가 일어섰어요. 2분 30초쯤 되었을 때였습니다. 할머니는 서버렉 뒤쪽을 가리켰죠. 저기요. 모두의 시선이 할머니 손끝으로 향했습니다. 할머니가 말했어요. 백업 전환 키가 잠겨 있어요. 전산팀장이 다가갔습니다. 할머니가 가리킨 곳을 봤죠. 서버 뒤편에 작은 스위치가 있었습니다. 물리적 전환 스위치였어요. 팀장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이게 그 스위치는 라크 위치에 고정되어 있었어요. 백업으로 자동 전환되지 못하게 잠겨 있었던 겁니다.
시스템이 아무리 백업을 시도해도 물리적으로 막혀 있었던 거죠. 할머니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수동으로 돌려야 해요. 얼라크 위치로. 전산팀장은 할 말을 잃었어요. 이 스위치는 평소에는 확인할 일이 없었습니다. 자동화된 시스템이라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죠. 하지만 누군가 실수로 혹은 점검 중에 잠가놓고 풀지 않았던 것입니다. 팀장이 떨리는 손으로 스위치를 만졌습니다. 과연 이 작은 스위치 하나가 전국 전산을 멈춘 원인이었을까요? 그리고 할머니는 어떻게 이걸 알았을까요? 찰칵. 전산팀장의 손이 스위치를 돌렸어요. 얼라크 위치로. 그 순간 전산실 안 공기가 변했습니다. 띠잉. 경고음이 한번 크게 울리더니 멈췄죠. 직원들이 일제히 모니터를 봤습니다. 화면이 깜빡이기 시작했어요. 백업 시스템 전환 중. 글자가 떴습니다. 그리고 하나씩 천천히 표시등이 살아나기 시작했어요. 빨간불이 주황불로 바뀌었습니다. 주황불이 녹색불로 바뀌었죠. 시스템 복구 중입니다. 한 직원이 외쳤어요. 메인 서버 응답 확인. 지점 연결 재개됩니다. 백업 데이터 동기화 시작. 목소리들이 연이어 터져 나왔습니다. 강민주는 시계를 봤어요. 정확히 2분 58초. 할머니가 말한 3분도 안 걸렸습니다. 로비에서도 변화가 감지됐어요. 멈춰있던 전광판이 다시 깜빡이기 시작했습니다. 286번 고객님. 번호 호출 음성이 흘러나왔죠. 고객들 사이에서 안도의 한숨이 새어나왔습니다. 누군가는 핸드폰으로 모바일 뱅킹을 확인했어요. 접속이 됐습니다. 됐어. 살아났어. 로비가 다시 활기를 띠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전산실 안 분위기는 달랐어요. 직원들은 모니터를 보며 복구 상황을 확인했지만 얼굴은 점점 굳어갔습니다. 전산팀장은 서버 뒤편의 작은 스위치를 내려다봤죠. 이렇게 간단한 것이었습니다. 물리적 스위치 하나. 그것도 평소엔 확인하지 않는 구석진 곳에 있는 낡은 스위치. 수백만 명의 거래를 멈춘 원인이 고작 이것이었어요. 그리고 그걸 3분 만에 찾아낸 사람은 폐지를 줍는 할머니였습니다. 팀장의 자존심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어요. 강민준이 전산실로 들어왔습니다. 직원들에게 복구 상황을 확인했죠. 완전 복구까지 얼마나 걸립니까? 20분이면 모든 지점이 정상화됩니다. 젊은 직원이 대답했어요. 강민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할머니를 찾았죠. 할머니는 이미 전산실을 나가려 하고 있었어요. 조용히 아무도 모르게 사라지려는 듯 했습니다. 어르신. 강민준의 목소리에 할머니가 멈춰섰습니다. 강민준이 다가왔어요. 그리고 할머니 앞을 막아섰습니다. 대체 누구십니까? 강민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이건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었습니다. 뭔가 더 깊은 설명할 수 없는 감정이 섞여 있었죠. 할머니는 강민준을 바라봤습니다. 잠시 망설였어요. 입술이 떨렸습니다. 뭔가 말하려다가 다시 삼켰죠. 그냥 옛날에 이 은행에서 일했던 사람이에요. 할머니의 목소리는 작았습니다. 옛날이라면? 강민준이 물었어요. 할머니는 전산실 안을 둘러봤습니다. 최신 장비들, 넓은 모니터들, 깔끔하게 정리된 케이블들. 모든 것이 달라져 있었죠. 아주 오래전이에요. 이 통합 전산 시스템을 처음 만들 때 할머니의 목소리가 잠시 멈췄습니다. 제가 초기 책임자였어요. 그 말에 전산실 안이 조용해졌어요. 직원들이 일제히 할머니를 돌아봤습니다. 전산팀장의 눈이 커졌죠. 초기 책임자? 이 할머니가? 강민준도 믿기지 않는 표정이었습니다.
1980년대 중반이었어요. 은행들이 처음으로 전산화를 시작할 때였죠. 할머니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저는 컴퓨터 공학을 전공했어요. 그 시절엔 여자로서는 드문 일이었죠. 하지만 저는 잘했어요. 이 시스템의 기초 설계를 모두 제가 했습니다. 할머니의 목소리에는 자부심이 묻어났어요. 강민주는 할머니를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그런데 왜 지금 폐지를 줍고 계십니까? 강민주는 그 질문을 입 밖으로 꺼내지 못했어요. 할머니는 작게 웃었습니다. 쓸쓸한 웃음이었죠. 그때 저는 누군가를 만났어요. 할머니의 시선이 멀어졌습니다. 과거를 보는 눈빛이었어요. 이 은행의 고위 관계자였어요. 처음엔 일 때문에 만났죠. 프로젝트 보고 시스템 점검. 그러다 가까워졌어요. 할머니의 목소리가 조금씩 낮아졌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생겼어요. 전산실이 더욱 조용해졌어요. 그때는 정말 행복했어요. 우리 함께 아이를 키우고 가정을 꾸릴 줄 알았죠.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알았어요. 그 사람이 이미 결혼한 상태였다는 걸. 저한테는 한 번도 말하지 않았어요. 할머니는 잠시 눈을 감았어요. 부유한 집안의 큰아들이었죠. 본가에는 이미 부인이 있었고 딸만 둘 있는 집이었어요. 아들이 필요한 집안이었던 거예요. 할머니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처음엔 책임지겠다고 했어요. 아이를 낳으면 인정하겠다고. 하지만 할머니의 손이 떨렸어요.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데려갔어요. 딸만 있는 집에 아들이 필요하다면서요. 제 동의도 없이 그냥 병원에서 데려가 버렸어요. 강민준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리고 저한테는 돈을 줬죠. 입 다물라고. 은행에서 나가라고. 할머니의 목소리에 분노는 없었어요. 그저 담담했습니다. 너무 오래되어 감정마저 말라버린 듯한 목소리였죠. 저는 모든 걸 잃었어요. 일도, 아이도, 명예도. 할머니는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처음엔 다시 시작하려 했어요. 다른 회사에 취직하려고 이력서를 냈죠. 제 실력이면 어디든 갈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할머니의 목소리가 조금씩 떨렸어요. 하지만 면접을 보고 합격 통보를 받으면 다음 날이면 취소 연락이 왔어요. 이유도 말해주지 않았죠. 그 사람이 막았던 겁니다. 어떻게든 저를 찾아내서 제가 일하지 못하게 막았어요. 입을 다물게 하려고 사회에서 완전히 지우려고 했던 거예요. 할머니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래서 눈에 띄지 않는 일을 했어요. 일용직, 식당 설거지, 청소. 하루하루 근근히 살았죠. 제 이름을 쓰지 않아도 되는 일들이었어요. 강민준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제가 만든 시스템에서 제 이름은 지워졌어요. 문서 어디에도 제 흔적은 남아있지 않아요. 할머니는 천천히 모니터 하나를 가리켰습니다. 하지만 시스템 코드 깊은 곳에는 남아있어요. 제가 직접 짠 프로그램들, 거기 주석에 제 이름이 있을 거예요. 전산팀장이 급히 키보드로 다가갔어요. 오래된 시스템 파일을 열었습니다. 수십 년 된 코드들이 화면에 나타났죠. 그리고 그 사이 주석이 보였어요. 1984년 8월 20일 백업 프로토콜 초기 설계 박미숙 관리자 백업 코드 1985031호별 팀장의 손이 멈췄습니다. 강민준도 화면을 봤어요. 1985년 3월 15일 강민준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 날짜는 그의 생일이었어요. 강민준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할머니도 그 숫자를 알아봤어요. 두 사람의 시선이 공중에서 만났습니다. 설마. 강민준의 목소리가 흔들렸어요. 할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이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죠. 전산실 안 공기가 무거워졌습니다. 모니터에는 여전히 그 숫자가 떠 있었어요. 1985년 3월 15일. 한 여자가 아이를 낳은 날. 그리고 한 남자가 태어난 날. 과연 이 할머니가 은행장의 어머니일까요? 그리고 40년 전 이 은행에서는 정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강민주는 모니터를 보고 있었어요. 1985-031호. 그 숫자가 눈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의 머릿속에 오래된 기억들이 떠올랐죠. 어렸을 때 아버지가 술에 취해 했던 말. 너는 내가 직접 데려온 아들이야. 우리 집안의 대를 이을 아들. 당시엔 무슨 뜻인지 몰랐습니다. 그냥 자랑스러운 말인 줄만 알았어요. 하지만 자라면서 알게 됐죠. 어머니, 아니, 그를 키운 여자가 자신의 친어머니가 아니라는 것을, 누나들과 달리 자신만 혈액형이 다르다는 것을, 그래도 묻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도 어머니도 누나들도 말하지 않았으니까요. 강민주는 천천히 할머니를 봤어요. 할머니도 그를 보고 있었습니다. 40년 만에 마주한 모자의 시선이었죠. 할머니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왼쪽 어깨에 작은 점이 있을 거예요. 별 모양처럼. 강민준의 눈이 커졌어요. 그는 무의식적으로 왼쪽 어깨를 만졌습니다. 옷 밑으로 그 자리에 정말 점이 있었죠. 어렸을 때부터 있던 점이었습니다. 할머니가 다시 말했어요. 오른쪽 발 새끼발가락 손톱이 2개로 갈라져 있을 거예요. 강민준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것도 맞았어요. 누구에게도 말한 적 없는 작은 특징들이었습니다. 할머니는 눈을 감았어요. 병원에서 아이를 안았을 때 봤어요. 그 모습은 평생을 잊을 수가 없었어요.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강민주는 입을 열었어요.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몇 번을 시도한 끝에 겨우 말이 나왔죠. 그 아이가 접니다. 그 아이가 접니다. 전산실 안이 조용해졌어요. 복도에서 들려오던 소리도 모니터에서 나는 소음도 모든 것이 멈춘 듯 했습니다. 할머니는 고개를 숙였어요. 어깨가 떨렸습니다. 소리 없이 울고 있었죠. 강민준도 눈가가 뜨거워졌어요. 그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감정을 억눌렀죠. 하지만 눈물은 흘러내렸습니다. 40년. 할머니가 아이를 그리워한 시간. 강민준이 어머니를 모르고 산 시간. 그 시간이 이 순간 무너져 내리고 있었어요. 강민준이 다가왔습니다. 어머니. 그 한마디에 할머니가 흔들렸어요. 40년. 40년을 기다린 말이었습니다. 할머니의 입술이 떨렸어요.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민준아. 할머니의 목소리가 터져나왔어요. 내 아들. 내 아들. 할머니는 강민준을 끌어안았습니다. 아니, 끌어안으려 했어요. 하지만 키 차이가 너무 났죠. 할머니는 강민준의 가슴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미안해. 미안해. 할머니가 울먹였어요. 엄마가 지켜주지 못해서. 강민준도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그는 할머니를 꼭 안았어요. 작고 여린 어깨였습니다. 폐지를 주우며 구부정해진 등이었죠. 괜찮습니다, 어머니. 강민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잘 컸습니다. 건강하게 자랐습니다. 그래. 할머니는 계속 눈물을 흘렸어요. 40년 동안 참았던 눈물이었습니다. 아들을 빼앗겼던 그날부터 매일 밤 베개를 적시던 눈물이었죠. 전산실 직원들도 눈시울을 붉혔어요. 누군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누군가는 눈물을 훔쳤죠. 강민주는 할머니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이제 괜찮습니다. 이제 제가 있습니다.
강민준의 머릿속에 문득 한 사람이 떠올랐어요. 아버지. 아니, 자신을 키운 그 사람. 아버지는 작년에 돌아가셨습니다. 아버지는 평생을 강민준을 은행장으로 만들기 위해 살았어요. 온갖 수단을 동원했습니다. 인맥을 쌓고 돈을 쓰고 때로는 비열한 방법까지 써가며 아들의 길을 닦았죠. 그러다 3년 전 병을 얻으셨습니다. 의사들도 원인을 몰랐어요. 갑자기 찾아온 병이었습니다. 2년을 크게 고생하셨습니다. 병상에서 신음하시던 모습, 진통제를 맞아도 가라앉지 않던 통증, 미안하다, 미안해. 아버지가 마지막까지 중얼거리시던 말, 그리고 작년 강민준이 은행장이 되기 딱 한 달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평생의 꿈을 이루는 걸 보지 못하고, 그때는 이해할 수 없었어요. 평생 열심히 사신 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들을 위해 모든 걸 바치신 분이었죠. 그런데 왜 말년에는 저렇게 고통스럽게 가셔야 했을까요? 그리고 왜 하필 그 시점에 돌아가셨을까? 한 달만, 딱 한 달만 더 버티셨다면 아들이 은행장이 되는 걸 볼 수 있었는데. 하지만 이제 알았어요. 죗값이었구나. 강민준은 눈을 감았습니다. 어머니를 버리고 갓난아기를 빼앗아간 죗값을 끝까지 치르신 거구나. 아버지도 알고 계셨던 거예요. 자신이 지은 죄를. 그래서 평생 그 무게를 짊어지고 사셨고 마지막 순간까지 용서받지 못한 채 가신 거죠. 할머니는 고개를 들었어요. 눈물 범벅이 된 얼굴로 아들을 올려다봤습니다. 정말 내 아들이구나. 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강민준의 얼굴을 어루만졌어요. 뺨을, 이마를, 턱을. 40년 동안 만지지 못했던 아들의 얼굴이었습니다. 많이 닮았어. 엄마를. 할머니가 웃었어요. 눈물을 흘리면서도 웃었습니다. 강민준도 웃었죠.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어요. 안고, 울고, 웃고. 40년의 시간이 조금씩 채워지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흘렀을까요? 할머니가 먼저 몸을 떼었어요. 눈물을 닦으며 민망한 듯 웃었습니다. 사람들이 다 보겠다. 괜찮습니다. 강민준이 말했어요. 전산팀장이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할머니 앞에 섰죠. 고개를 깊이 숙였어요. 죄송합니다. 팀장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진심이었습니다. 제가 어르신을 무시했습니다. 폐지 줍는 분이라고, 아무것도 모르는 분이라고 편견을 가졌습니다. 다른 직원들도 하나둘 고개를 숙였어요. 할머니는 손을 저었습니다. 괜찮아요. 저도 이해합니다. 할머니의 목소리는 여전히 부드러웠죠. 강민준은 비서실장을 불렀어요. 과거 인사 기록을 모두 조사하십시오. 1980년대 초중반 전산 시스템 구축 당시 자료를 찾아보십시오. 예, 은행장님. 비서실장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강민준이 할머니를 봤어요. 박미숙님의 이름을 모든 공식 문서에 복원하십시오. 이 통합 전산 시스템의 초기 책임자로. 할머니의 눈이 커졌습니다. 아니야, 그럴 필요 없어. 있습니다. 강민준의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어머니가 만든 시스템입니다. 어머니의 이름이 있어야 합니다. 할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죠. 할머니는 가방에서 손수건을 꺼내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러다 통장이 보였죠. 아, 맞다. 엄마 입금하러 왔었는데. 할머니가 작게 웃었어요. 강민준도 웃었습니다. 창구로 모시겠습니다. 아니야. 할머니가 고개를 저었어요. 이제 됐어. 입금은 다음에 해도 돼. 할머니는 통장을 다시 가방에 넣었습니다. 오늘은 이걸로 충분해. 아들을 찾았는데
돈이 무슨 소용이야. 강민준의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어머니, 제가 집까지 모셔드리겠습니다. 아니야, 괜찮아. 할머니가 손을 저었습니다. 엄마 혼자 갈 수 있어. 너 바쁘잖아. 어머니보다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강민준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할머니는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죠. 그래. 그럼 고맙다. 두 사람은 전산실을 나섰어요. 복도를 함께 걸었습니다. 로비로 향했죠. 로비는 다시 정상으로 돌아와 있었어요. 사람들은 번호표를 뽑고 창구에서 업무를 보고 전광판은 번호를 호출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할머니를 피하지 않았어요. 은행장이 함께 걸어가고 있었으니까요. 할머니와 강민주는 회전문을 나섰습니다. 밖은 여전히 추웠어요. 12월의 차가운 바람이 불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춥지 않았어요. 아들이 옆에 있었으니까요. 리어카가 세워진 곳으로 걸어갔습니다. 강민준이 손잡이를 잡았어요. 제가 밀겠습니다. 아니야, 괜찮아. 할머니가 웃었습니다. 이건 엄마가 할게. 강민준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럼 여기서 기다리십시오. 금방 제 차 가져오겠습니다. 강민준이 주차장으로 뛰어갔습니다. 할머니는 그 뒷모습을 지켜봤어요. 넓은 어깨, 당당한 걸음걸이, 자신이 낳은 아들이었습니다. 할머니는 하늘을 봤어요. 구름 사이로 햇살이 비치고 있었죠. 고마워요. 할머니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누구에게 하는 말인지 알 수 없었어요. 하지만 할머니의 얼굴에는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40년 만에 할머니는 다시 어머니가 되었습니다. 오늘 스카이은행 본점에서는 두 가지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는 전국 전산 마비를 3분 만에 해결한 일, 그리고 또 하나는 40년 만에 어머니와 아들이 만난 일. 어쩌면 두 번째가 더 중요한 일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일주일 후 스카이은행 본점 전산실 입구에 작은 명패가 걸렸습니다. 스카이은행 통합 전산 시스템 초기 설계자 박미숙. 직원들은 그 앞을 지나갈 때마다 고개를 숙였어요. 존경의 의미였습니다. 할머니는 더 이상 폐지를 줍지 않았습니다. 강민준이 모든 걸 준비했죠. 작지만 따뜻한 집, 매달 들어오는 생활비, 그리고 무엇보다 아들이 있었습니다. 어느 일요일 오후, 강민주는 할머니 집을 찾았어요. 손에는 할머니가 좋아하시는 떡을 들고 있었습니다. 민준아, 왔니? 할머니의 얼굴에는 미소가 가득했어요. 예전에 그 굽은 어깨, 힘없던 목소리는 조금씩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엄마, 이제 편히 쉬세요. 제가 다 할게요. 강민준이 말했습니다. 할머니는 아들의 손을 꼭 잡았어요. 고마워. 정말 고마워. 40년. 잃어버린 시간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함께 있어야 했던 수많은 순간들, 엄마라고 불러야 했던 날들, 안아줘야 했던 밤들, 모두 사라진 시간이었죠. 하지만 이제는 괜찮았어요. 늦었지만 다시 시작할 수 있었으니까요. 지워진 이름은 다시 돌아왔고 빼앗긴 아들은 다시 어머니 품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의 인생은 이제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들려드린 이야기가 마음에 남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다음 이야기에도 함께 해주세요. 그리고 주인공에게 전하는 따뜻한 응원의 한마디도 함께 부탁드립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당신의 빛나는 인생은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지금까지 인생은 찬스였습니다.